네,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경제 에이펙을 성공리에 이끌면서 숨가쁜 정상 외교를 펼친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행사를 총괄하신 김민석 총리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이 행사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 세계 각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외교, 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위한 실리를 도모한 것입니다. 즉,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우리 노선을 명확하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선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깐부 회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만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는 것의 의미는 정말 남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6만 5천 장을 더하면 이미 이제 30만 장이 넘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기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혁신의 핵심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AI 모델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등 첨단 공정, 첨단 산업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으로 쓰여서 우리가 이 모든 제조 AI라든가 AI,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이런 분야의 어떤 실증적 도구로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AI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보면 대개가 대기업에 공급이 되는데요.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AI 생태계가 실제 우리 산업과 이 우리의 생활의 생태계로 구축되는데 정부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문제입니다. 이 AI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26만 장만 하더라도 사실상 중소도시의 전체 전력 소모량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 인프라 특히 지금 보면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ADC를 비롯해서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현실적인 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우리 현실적 요구하고 다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조율해서 전력 인프라 문제를 확실하게 이번에 좀 구축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회의 역할인데 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은 정보 문제, 개인정보 여러 가지 보호 때문에 막혀있는 규제들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회 우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의에 이어서 한중 간 교류 협력 확대에 관한 7개 MOU 체결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도 목격을 했지만 그런 이제 범죄 단지가 대개는 1대1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국 자본이 동남아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의
중국의 부패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한 풍선 효과하고 겹치면서 동남아의 범죄 단지가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조가 매우 필수적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응이었다.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격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싱가포르 의원 친선 협회 회장으로서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계속하고 협조를 해온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테마색을 비롯해서 굉장히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한 한국의 방산 그리고 해운 조선 그리고 그 AI 관련해서도 싱가포르에 굉장히 유명한 현대차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큰 성과가 한국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대미 조선해운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하나오션의 제재 해제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 제조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서 굉장히 기업한테 희소식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이런 성과들이 또 우리의 산업 기회로 전환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혹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투자를 계속하도록 촉진하고 온쇼어링 그리고 리쇼어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전거 이론인데요.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이렇게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런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첨단 산업, 반도체, 배터리, SMR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 그렇다면 투자를 계속 국내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 문제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 발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첨단 조선 지원법, KST법, 석유화학 지원법 이런 것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국회가 통과시켜 나가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우리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